안녕하세요. 참된학습법의 남은정입니다. 벌써 8월 첫째 주가 거의 끝나가고 있죠. 방학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덥다 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면서 그런 것들 염려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도 살짝 처음에는 막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맘때쯤 되면 조금 흔들리기도 하고 조금 처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 역시도 학원에서 학생들과 밀당 아닌 밀당을 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문제였던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처음에는 나름 방학 동안 단기간에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학습에 임했던 아이들도 이맘때쯤 되면 좀 흔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지난주 너무 더웠었잖아요. 그런데 뭐 어딜 쉽게 다닐 수도 없고 이런저런 제약들 때문에 지금쯤 되면 학생들도 많이 힘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투정 아닌 투정, 짜증 아닌 짜증을 내다 보면 부모님들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나름의 노하우라면 노하우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정답은 아니고 저도 이게 다 맞지는 않았는데 이제 학원 강사 경력 한 20년 정도 되다 보니 학생들을 보면 얘는 푸시를 해야 될 나이 아니면 얘는 좀 달래가면서 가야 되는 아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모님들보다는 제가 이제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좀 봐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서 혹시 제가 부모님들께 팁을 줄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어떤 책이나 이런 데서 본 적도 없고요. 그냥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이러했을 때는 푸시를 해야 되고 아니었을 때는 좀 빠져서 이제 격려를 해야 된다라는 제 나름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잘하는 친구들은 푸시를 하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못하는 친구들은 격려를 하는 게 맞고요. 안 되는 아이를 푸시를 하면 이게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도 마지못해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접근하는 방식은 좀 부족한 친구들한테는 채찍보다는 당근을 주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잘하는 아이들은 조금만 동기부여를 해주면 아이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잘하는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잘하는 노력형 아이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노력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한다는 건 머리가 좋으면 조금 유리하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적당하고 노력을 열심히 했을 때 결과물이 훨씬 더 잘 나오는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이 머리 좋은 애가 조금만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건 부모님 마음이고 또 학생들은 또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푸시를 하기에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먹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열심히 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뭐 다르게 푸시를 하는 것보다 그냥 격려를 해 주시면서 끌고 가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제 머리는 있는데 그 꾀를 부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페이스에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주구장창 늘어지는 걸 지켜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떨 때 이제 컨디션이 좀 좋고 하고자 하는 그리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리듬이라든가 이런 리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듬이 상승했을 때는 좀 푸시를 하고 다운이 됐을 때는 좀 빼주고 이런 게 필요로 한데 이게 결국에는 노하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그렇게까지 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대신에 이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기 자신이나 혹은 남편이나 배우자, 이제 상대방,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성향이었는지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이렇게 푸시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게 됐는지 아니면 오히려 튕겨져 나갔는지를 보시면 내 아이가 그 모습을 거의 닮아 있거든요. 근데 반반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푸시를 했을 때 수용을 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는데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푸시를 했더니 꺾이더라 라고 하면 그건 아이를 좀 살펴보시면서 나를 많이 닮았는지 내 남편을 많이 닮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일단은 공부라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짜증나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것보다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컨디션이 좀 좋고 기분이 좀 좋게 되어 있을 때 이게 할 수 있는데, 나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는 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게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학생이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늘 그렇게 해줄 수만은 없잖아요. 사람이 긴장을 전혀 안 주는 것도 그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요로 한데, 그 적당히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적당히 굉장히 힘들지만 그 당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너를 위한 마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마음인데, 너 잘 되라고가 아니라 지금 좀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포트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마음 같아서는 지금 막 열심히 단기간에 열심히 해서 빨리 성장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아이들 마음이 그게 아니라면 이게 되게 엇박자를 이루면서 학습은 학습대로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되게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뭘 취하고 뭘 버려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번 여름방학 벌써 이제 한 반 정도 지나고 반은 남았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걸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를 지나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만약에 이번 여름 때 너무 힘들었다면 그 목표 수치를 조금 줄여서 아이가 좀 편안하게 남은 기간이라도 이렇게 허투루 그냥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거를 이제 경험 삼아 다음에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그러니까 실패를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거울로 삼아서 다음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본보기,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특히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리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 아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얘를 푸시를 해서 끝까지 몰아붙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난 이번에는 얘를 받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내 아이가 되거나 내 친척이 되거나 내 가족이 되다 보면 그런 마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저희 딸아이한테는 그게 안 돼서 가능하면 학습적인 부분은 터치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지만 그거의 베이스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의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고 하는 것들이 그 아이가 잘 제대로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인 거잖아요. 단지 공부만 잘해서 성적이 훅 오르기만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당장 내가 목표한 진도나 이런 선행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와의 관계에서 틀어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